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어린 시절에 이런 흥놀이 많이 하셨죠? 두꺼비 입장에서 보면 새집과 헌집을 맞바꿔주는 게 참 믿지는 장사인데 현대 사회로 와서 보니 이게 바로 재개발의 꽃이 됩니다. 두꺼비는 대체 몇 수를 내다본 걸까요? 청량리 4구역 비좁은 골목길에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자리에는 65층, 목이 꺾일 정도로 높은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낡은 집만 갖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자체 허가도 받아야 하고요. 조합원들이 한마음 한뜻이어야 하고 여기저기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야 합니다. 잡음이 불거질 수밖에요. 경찰이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불법 특혜 분양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혜가 사실로 드러나면 어찌 되는 걸까요?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나중에 수사 진행되면 결과 나오면 그때 말씀드립니다. 그냥 특혜받은 정황 같은 게 증거로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이번 압수수색은 65층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선 청량리 4구역의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이들은 구청 전현직 과장급 공무원 2명. 이들 전현직 공무원은 지난 2017년 재개발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에 무허가 건물을 사들여 확보한 분양권으로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들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야 하는 규정에서 벗어나 면적이 넓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과정에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이렇게 받거나 약속한 적이 있다면 사후수뢰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인 게 밝혀지게 되면 이런 부분은 몰수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재개발 추진위원장 60대 임모 씨는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청 공무원들 가운데 불법 특혜 분양을 받은 경우가 더 있는지, 그리고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청이 추진위원회의 편의를 봐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보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를. 강한 조명 아래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내가 누굴 믿고 목숨을 맡기겠습니까? 바로 의료진입니다. 아무도 뜻하지 않았지만 비극적인 사고는 끝내 일어나고야 맙니다. 법적 분쟁이 잦아지자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달게 하는 법까지 만들어졌죠. 하지만 또 다른 빈틈이 포착됐습니다. CCTV 달면 뭐합니까? 촬영을 하지 않으면 모두 무용지물인데요. 환자가 수술 영상 녹화해달라 요청해도 병원이 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봐야 벌금형입니다. 수술 영상을 유출하거나 훼손하는 것보다도 처벌이 약합니다. 설사 촬영이 됐다 하더라도 이 영상 보려면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해야만 합니다. 법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진 건 아닐까요?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안과에서 수술을 받다 전신마취 부작용인 악성 고열증으로 8살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임모 씨. 수술 전 영상 촬영 동의서에도 서명했지만 의사소통의 오류로 녹화가 안 됐으니 정식으로 수사를 받겠다는 게 병원 측 입장이었습니다. CCTV 녹화가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받겠다, 그런 식의 이제 대답만 있었었고요.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촬영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훼손하거나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오히려 법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약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받다 숨진 사건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도입을 촉발했던 고 권대희 씨 유족도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환자 요청에도 의료진이 촬영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다 막상 CCTV를 보려고 해도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그 자체가 잘 사용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만은 그 법도 이제 악용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하면은 또 그 법이 무력화가 될 수 있잖아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법인 만큼 현실과 취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구로 가봅니다. 한 공사 현장 앞에 돼지머리가 놓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사지내나 싶으십니까? 정답은 공사하지 말라고 일부 주민들이 갖다 놓은 것입니다. 자, 이 공사 부지는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금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돼지머리뿐 아니라 바비큐 파티까지 있었는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돼지머리를 둔 시민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갈등은 여전하고요. 설상가상으로 시공 문제까지 발견됐습니다. 이슬람 사원 짓겠다고 첫삽을 뜬 지 3년이 넘었는데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골목 한쪽에 난데없이 돼지머리가 놓였습니다. 지난 2022년 사원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현장 앞에 돼지머리를 두고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이고요. 처음부터 이거는 억지 주장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검찰의 인권의식을 비난하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무혐의 판정 났기 때문에 바비큐 파티가 혹은 돼지머리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거는 혐오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위가 앞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상황에 공사마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바닥을 지지하는 나사 부품을 설계보다 적게 설치해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겁니다. 건축주와 시공사가 부실공사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출되었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관에서 적발한 물품들입니다. 딱 보면 명품 같지만 죄다 짝퉁입니다. 지난해 11월 블랙 프라이데이다, 광군제다 해서 해외 쇼핑 많이들 하셨잖아요. 딱 한 달 동안 단속했는데 무려 14만 점의 짝퉁이 적발됐습니다. 이게 어떤 수치인지 감도 안 와서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하루에 짝퉁 한 점씩만 착용해도 383년 넘게 쓰는 양입니다. 자식의 손주까지 3대가 써도 다 못 씁니다. 자, 그런데 이 허영심 채우기도 전에 암에 걸려서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짝퉁들이 발암물질로 범벅이 돼 있었거든요. 명품 브랜드 D사의 가품 귀걸이에서는 무려 기준치를 930배나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이거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잖아요. 이래도 짝퉁이 탐나십니까?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방과 귀걸이가 가득 놓여 있습니다. 디자인은 물론 색상까지 진품을 그대로 베낀 이른바 짝퉁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세관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만 14만 2천여 점에 달합니다.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에 따른 위조 상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여 지식재산권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물품 가운데 62%가 중국에서 수입됐고 홍콩발 물품이 2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월 한 달 동안 개인이 해외 직구 방식으로 들여온 짝퉁 물품이 2022년 한 해 적발 건수의 36%를 차지했습니다. 관세청이 처음으로 위조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피부에 직접 닿는 시계나 귀걸이 등 30%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납과 카드뮴 모두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을 해놓은 물질인데요. 어린이 등이 그렇게 고농도의 카드뮴 제품을 입에 넣었을 때 급성 카드뮴 중독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어폰이나 선글라스, 열쇠고리 등 국내 9개 기업들의 대표 상품을 위조한 물품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받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인증한 정식 매장이나 공식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